안녕하세요. 유수민입니다. 오늘은 국내 국제학교, 아시아 국제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참 많아서요. 교육 전문가, 이름부터 확실한 우리 100%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국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국제학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자기가 외국인 학교에 자격이 없다면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이런 쪽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인증된 제주 국제학교 네 곳이 있습니다. 네. NLCS,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서멀, 그다음에 KS 제주, 세인트 존스베리 이렇게 네 군데 학교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인천 송도에 체주익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국인이 정원의 4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는 그 국제학교가 있는데 또 기독교 국제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을 이제 목표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국제학교가 이제 용인, 수원 이런 쪽에 이제 분당 이런 쪽이 좀 있기 때문에 일산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있는 학교도 노려볼 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또 국제학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좀 이런 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서울로 이제 경기권으로 오기가 좀 힘든 분들은 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또 모색해봐야 되는데 뭐 그럴 때 이제 좀 이런 학교들을 좀 생각해봐야겠죠. 네, 예. 그럼 그래도 좀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을 좀 살펴봐야 네. 할 것 같은데 네. 먼저 서울 국제학교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일단 서울 강남권에 SSI 이제 그 서울 아카데미라고 하는 국제학교가 있고요. 네. 또 세인트폴 국제학교, 그다음에 BC 컬리지, 그다음에 서울 국제 크리스천 아카데미 시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GIS 강남 국제학교라고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너스톤 서울이라고 양재역 쪽에 이제 가까운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동구에 SIE라고 하는 또 국제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좀, 네, 굉장히 네. 많은데 그렇다면 이 학교를 저희 이제 자식들, 네. 자녀들이 가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학교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학교들은 이제 미국 국제학교 커리큘럼으로 따라가는 학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기독교 국제학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기독교가 아니라면 좀 이런 학교에 보내는 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아카데미 이제 국제학교 SAIS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PK, K, 그 다음에 이제 G8까지 그레이드 A까지만 운영되는 학교니까 여기 이제 9학년 올라가면 뭐 세인트폴이라든지 뭐 다른 SSI라든지 다른 학교를 옮겨야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고려해 될 것 봐야 할 같습니다. 문제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좀 서울에서 벗어나서 네. 경기권 좀 네. 학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한 국제학교 위주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먼저 분당의 BIS, BIS라고 기독교 국제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스턴이라고 하는 규모가 굉장히 500명 정도 되는 규모가 굉장히 큰 기독교 국제학교가 위치하고 있고요. 네. 인천에 가면 좀 생소할 텐데 CMIS라고 해서 캐나다 메이플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합니다. CMIS. 네. 뭐 이거 인천 사는 분들만 압니다. 네, 그다음에 캐나다의 이제 매니토바주 교육부에서 인증받아 설립한 학교라고 이렇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용인에는 이제 CSIS, 크리스찬 스프라우트 인터컬처럴 스쿨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비카트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깁니다. 비카트 크리스찬 스쿨, BHCS인데 비카트라고 줄여서 네네.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다음에 용인 글로벌 기독교 학교, 글로벌 기독학교 YGCS 처음 들어보시죠? 네. 아, 예. 처음 들어봅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생각보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수원에 이제 세인트폴 광교라고 하는 미국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학교 국제학교가 있고, 일산에 가면 이제 등대 글로벌 스쿨이라고 해서 LIS, 라이트하우스 뭐 인터내셔널 스쿨 뭐 이런 식으로 되죠. 네. 그다음에 KCIS 뭐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기독 글로벌 스쿨. 뭐 이런 학교들이 경기권 쪽에 소재한 국제학교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 인천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네. 그럼 그 밖에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제학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충북 음성에 굉장히 큰 규모가 큰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국제학교가 있는데 GVCS라고 해서 글로벌 선진학교,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 가면 부산 로고스 국제 크리스천 스쿨, 이름도 되게 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고스라고 많이 로고스 기독교 학교라고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이 밖에도 뭐 지방에 좀 약간 이제 규모가 작은 기독교 국제학교들이 좀 난립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부분들을 좀 생략하도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제 국내에 있는 음. 국제 학교는 여기까지 좀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이제 제가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네. 국제 학교도 좀 알아봐야 할 텐데 네, 네. 중국에도 국제 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중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제학교의 이제 좀 매력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매력을 못 느끼냐면 일단은 학교의 어떤 교사진이라든지 커리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네. 학교가 약간 비인가 인증되지 않는 그쵸. 비인가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약간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네. 네, 애국으로 차라리 보내는 게 낫겠다. 뭐 해서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운 중국을 좀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중국에는 미국계 학교, 영국계 학교가 굉장히 많이 난립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경, 상하이, 뭐 광저우, 청도 이런 지역 쪽에서 국제 학교를 많이 우리나라 엄마들이 많이 보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부모님이 사업을 중국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뭐 대기업 직원인데 임직원으로서 이제 어떤 그쪽으로 주재원으로 가야 되는 경우 다 계시는 분들. 그렇게 네. 할 경우 자녀들을 이제 국제학교로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계, 영국계 국제학교로 많이 가고 있는데 학교들을 좀 주요한 학교 몇 개만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몇 개만 좀 뽑았는데 뭐 첫 번째는 덜리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덜리치는 베이징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상하이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400년 역사를 가진 영국계 영국 명문 전통 학교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북경에만 3개 캠퍼스가 있고 상하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IB 디플로마 이런 과정으로 IB 커리큘럼으로 진행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학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이제 BISS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영국 최고 교육기관 그 노드 뭐 앙글리아라고 하는 재단이 창립한 국제학교로서 영국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네. 2세부터 18세까지 운영되고 있는 어떤 정교육과정을 다루는 영국 국제학교죠. 죄송합니다. 2세라고 한다면 네. 원투 정말 그 2세 어떻게 네, 교육이 맞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이제 프리K나 이제 K 밑에 또 학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럼 우리가 약간 말하는 뭐 이제 유치원 네, 뭐 이런 유치원 이렇게 밑으로 더 어, 가는 이제 네. 그런 커리큘럼이죠.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기숙사가 없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해야 되는 그런 학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비 같은 경우는 약 3,700만 원에서 5,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비 부담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생각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되게 비싸죠. 네. 저렴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경 순위 국제학교라고 해서 ISB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지금 프리K 3부터 그레이드 10위까지 IB 디플로마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그 여기 이제 북경에서 2002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오래된 국제학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간 학비가 약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예, 많죠. 고가의 네. 그래서 사실 뭐 북경이나 이런 상하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학비가 생각보다 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다음에 SAS라고 이제 상하이 이제 있는 미국 학교입니다. 여기도 이제 1912년에 설립됐고 뭐 12년이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중국에서 설립된 가장 오래된 학교 중에 하나인 학교이고 지금 여기는 AP나 이런 미국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비는 약 2,4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그래도 중국에 있어도 이제 국제 학교니까 모든 게 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네, 되고 맞습니다. 있고 있는 네, 거죠. 전과목을 다 영어로 이제 네. 수업하죠. 그럼 저희가 이제 중국까지 알아봤는데 싱가포르 국제 학교도 네. 또 있다면서요. 네. 싱가포르 국제 학교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싱가포르는 이제 엄마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나라 있을까요?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이제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게 되면 일단 거기에 있는 아이들 자원들이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뭐 엘리트 교육이다 보니까 거기를 나오면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약간 루트가 되고 심리상으로 좀 신뢰가 가는 나라이기도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좀 다국적 인종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쵸, 그쵸. 아무래도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애국 대학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 학교들 캠퍼스도 애국 분교 같은 캠퍼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국제학교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다인종들, 다국적들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뭔가 얻는 게 굉장히 많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거는 영어하고 중국어를 같이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뭐 적어도 영어, 중국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거기다 한국어까지 한 3개국어 3개국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거기에, 학교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 싱가포르에서 가장 많이 가는 국제학교들은 화총, 그 HICS라고 하거나 ACS, 그다음에 뭐 AIS, 뭐 SAS, 뭐 이런 캐나다 국제학교 CIS 이런 학교들을 많이 선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진학할 수 있는 그 학교들은 이제 저희가 꼭 국제학교만 있는 건 아니고 국립학교도 있고 또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네, 다양하네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 국립학교는 질이 굉장히 뛰어난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봐야 돼요. 입학시험. 네. 근데 그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싱가포르 공립학교 입학시험이라고 AEIS라고 해서 굉장히 좀 힘든 입학시험을 치러야 되고요. 설령 여기에 합격하더라도 뭐 좋은 학교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하위권의 이런 학교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추첨을 하긴 하는데 뭐 추첨에 따라서 뭐 보통은 이제 이미 자국민이 그 먼저 공립학교나 이런 좋은 랭킹이 높은 학교들은 이미 티오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립학교 중에서도 좀 약간 이제 순위가 좀 뒤떨어지는 조금은 네, 그런 학교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런 교육의 퀄리티에 대해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또 국제학교로 보내시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이제 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대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여기 뭐 데뷔하려고 뭐 6개월에서 1년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1년에서 2년 데뷔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재수 삼수까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사립학교는 국립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좀 들어가기는 쉬운데 중국, 아시아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다니고 상대적으로 이제 공립학교에 비해서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아쉽네요. 그런 부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학교는 뭐 아까 말했던 장점도 있지만 학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솔직히 주재원 자녀들이 좀 많이 싱가포르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제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하는 네. 이 싱가포르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뭐 팁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네.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싱가포르는 이제 학비는 사실은 이제 공립 같은 경우는 좀 싸지만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생활비라든지 물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비용까지도 재반 비용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홈스테이 같은 싱가포르 물가가 대단히 비싸서 홈스테이 비용만 1년에 2,5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보통 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싱가포르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걔들도 사교육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한국만큼 사교육을 네, 많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1,500만 원 정도 사교육비가 1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어쨌든 아이들이 만약 거기 가게 되면 뭐 학비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사교육비 그런 것들을 생활비까지 하시고 하려면 생활비도 정말 하고 굉장하겠네요. 많죠.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은 이제 그 IGCSE나 이런 그 IB, A-레벨 뭐 이런 쪽에 관련돼서 과외들을 이제 많이 받고 여름에 방학 때 이렇게 와서 많이 받고 선행하고 많이 갑니다. 부모님들의 부담이 네. 적지만은 않을 것 네,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이제 싱가포르까지 저희가 좀 국외로 한번 넘어가 봤는데 싱가포르라는 이제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 국제학교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부모라도 네. 싱가포르를 보내고 싶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네.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교육 측면에서 네. 좀 어떤가요 상황이? 예전에는 사실 이제 싱가포르로 많이 보냈죠. 근데 네. 이제 보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엄마들의 니즈라든지 뭐 생각들도 좀 많이 바뀌시고 또 여기 요즘에 이제 그 베트남이나 이런 말레이시아에도 국제학교가 워낙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엄마들이 이제 선택해서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제 이런 베트남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모님이 삼성전자에 관련된 그런 기업에 있다든가 뭐 그랬을 땐 또 주재원으로 베트남으로 요즘 워낙 많이 가기 때문에 워낙 또 요즘에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가 뜨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또 말레이시아는 또 그쪽은 이제 IB나 이제 영국계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A-레벨처럼 영국계 학교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 교육을 받고 싶은 거기에서 분들은 양질의 교육 가격은 좀 상대적으로 싼데 수업료는 싼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우리가 말 때문에 그대로 말하는 이제 가성비가 가성비가 좋은 좀 거죠. 높습니다.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요즘 보내는 엄마들이 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지도를 좀 많이 하셨을 네, 거잖아요. 하고 있으면 이제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로 가는 게 좋을지 어떤 학교로 가는 게 좋을지 물론 이건 좀 선택의 나름의 좀 상황에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어떤 거 같으십니까? 아 그런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좀 답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렵죠, 네. 사람마다 워낙 이제 상황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뭐 획일적으로 여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시해놓고 선택은 이제 부모님과 아이가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국내에 있는
인증된 학교, 뭐 제주에 있는 4개 국제학교를 보낼 것인가, 네. 아니면 비인가된 학교, 뭐 집은 거리든 가깝지만 비인가된 학교를 보낼 것인가, 아니 뭐 가성비 좋은 학교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외국의 뭐 그런 아까 말했던 아시아의 좀 유명 명문 국제학교를 보낼 것인가. 네. 어차피 비용이 비슷하다면 그쵸, 오히려 그쵸.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뭐 많은 메리트가 친구들도 있으니까. 만나볼 수 있고. 예, 네. 장점이 더 많으니까. 이제 그런 선택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 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자녀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학업 수준,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의 미래 진로, 이런 부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교 선택 시에 학교의 어떤 역사라든지 평판이라든지 학교 교사직, 커리큘럼, 그 다음에 학교의 입결, 입시 결과, 뭐 이런 이런 봐야죠. 것들을 다 따져서 정말 여기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인지 아닌지를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거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랑 뭐 떨어지기 힘든 형편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랬을 때는 이제 서울에 있는 비인가된 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괜찮다, 아이를 좀 큰 학교, 좀 검증된 기숙사를 학교, 해서라도. 네, 기숙사 생활을 해서라도 검증된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뛰놀면서 뭔가 많이 느끼면서 거기에 사회성을 좀 네, 배우는 사회성도 거를. 배우고 네. 뭔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학업도 분들도 경제, 있을 선의 것 같아요. 경쟁을 네. 통해서 또 발전하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학비라든지 이런 사교육을 좀 약간 서포트를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제 제주도로 가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제한이 좀 있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IGCSE나 IB나 A레벨, AP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아이 성향상 어떤 게 맞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고민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와 아시아에 있는 유명한 국제학교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